치열하게 살아낸 여름날의 고단함을 씻듯 가을빛이 소리 없이 소백산 자락을 물들입니다. 골짜기마다 삶이 숨쉬는 소백산. 그 너른 품속을 걸어봅니다. 아름다운 산이라고 하더니만 참 아름답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품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내어주는 산?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 알아보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무엇이라고 지금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 버섯 떠가지고 송이버섯. 그렇지. 예. 어이구 그 안에 많으시네. 예. 네. 요거 이제 송이버섯이란 거고요. 이거는 이게 먹버섯. 먹버섯. 네. 낙엽들 사이로 진한 송이 향이 퍼지면 산 사람들의 발길도 바빠지죠. 옳다. 일능이 이송이라 할 만큼 귀한 능이에 쌀이버섯, 까치버섯까지 가문대도 예 많이 컸네. 찢어가지고. 송이의 결결마다 소금을 끼워 장작불에 굽는 맛이며 감칠맛 나는 능이로 쓴 무게 쫄깃한 맛과 향은 딱 이 시기에만 주어지는 산의 선물이죠. 네, 그 맛을 찾아갑니다. 아직 이른 새벽 조석조 씨와 권태영 씨가 길을 나섭니다. 이보다 더 일찍 갈 때도 있고 이럴 때도 가고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아이, 일찍 가야 해가 안 비쳐야 송이가 잘 보여요. 해가 비치면 얼보여가지고 가랑잎도 송이 같고 금방 떨어진 잎화가 날래날래하니 눈이 부셔서 못 땡겨. 산을 휘감은 안개 사이를 뚫고 길을 재촉하는 두 사람. 송이가 자생하는 소나무 숲을 찾으려면 꽤 깊이 들어가야 하죠. 길이 없어 보이는 숲속에서도 능숙하게 길을 내며 산을 오릅니다. 15, 16부터 댕겼어요. 한 60년 됐어요. 아, 그때는 아버지 따라 댕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모험에서 내 혼자 다녔지. 소백산 골짜기에서 태어나 평생 버섯을 따며 사셨답니다. 아, 여기 좋다. 고오진 않는데, 정말 송이네요. 이런데 따다 보면 장사 깨져. 아, 됐다. 아, 좀 하네. 작아도 첫 수확이라는 게 중요하죠. 자식들에게도 안 가르쳐 준다는 송이밭이라도 발견하신 걸까요? 아까보단 좀 커 보이죠? 오늘 이거요. 이거 진짜. 갓도 피지 않은 상품 송이네요. 이 꼬재를 이렇게 찔러야 따야지. 그냥 땡기면 부러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요래 흔들어 보고 한들 하면 그냥 뽑고 그래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꼬챙이로 살짝 들어 송이를 채취한 다음 채취한 자리를 잘 다독여 놔야 다음에도 또 송이가 난답니다. 너무 쓸만하네. 형님, 이리 와봐요. 능이도 있네. 어이구 이건 또 무슨 행운이죠? 능이를 찾았답니다. 아, 그거 많이 났네. 아유, 바로 가물어서. 아, 괜찮아 많이 꽤 많이 났네. 아이고야. 썩은 거. 올해 능이도 귀해요.
가물어서 생각만큼 크진 않지만 능이를 발견하다니 행운입니다. 송이처럼 따로따로 떨어져서 자생하는 게 아니고 한 곳에서 균사가 퍼져서 거기서만 자생을 하니까 능이 따면은 한 곳에서 뭐 한 4, 50kg씩도 따고 그렇게 해요. 능이는 향버섯이란 별칭이 있을 정도로 향이 좋죠. 능이에 송이까지. 그래도 오늘은 수확이 꽤 됩니다. 9월 초순에 태풍이 한번 와서 산이 쩌렁쩌렁 울리고 흔들어 줘야 되는데, 그리고 나무도 흔들어 주고 비도 뿌려 줘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안 오다 보니까 송이 자체가 많이 나지도 않고 양이 적으니 찾는 시간이 더 길어졌죠. 송이 된장지로 간단하게 요기를 할 참입니다. 이거 이제 된장에다가 송이씨 담아가지고 한 거. 이거 간단하게 이래가지고 산 댕길 때 먹는 거지 뭐. 저 송이를 염장할 때는 한 3일 있다 먹을 거는 여십자로 짜여가지고 칼집만 이렇게 복판만 북해가지고 담고, 또 오래 놔둘 건 통골로 담은다고. 과거 산에서 먹고 자며 송이를 딸 때도 송이 된장지 하나면 반찬에 국까지 걱정이 없었죠. 수출될 때는 송이가 귀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막을 쳐놓고 여러 사람이 도와서 산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막을 쳐놓고 거기서 밥해 먹고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은 그 송이 장사꾼이 그 막까지 와서 송이를 사서 가지고 가고 그랬어요. 1400m가 넘는 소백산은 골짜기마다 마을을 품고 있습니다. 단양 동대리도 그중 하나죠. 이장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사모님 반갑습니다. 손이나만 잡겠습니다. 이 귀한 손이 이제 버섯 만든 손. 아유, 네, 아유. 어디 좀 끊어봐야지. 아유, 그 이때까지 오는데 궁금해가지고. 일릉, 일릉이 이표고 삼송이 삼송이. 삼송이가 되나? 다른 안가 요런 거는 그래도 먹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네, 냄새가 참 기가 막히네. 향이 아주 좋죠. 아, 좋은 거보다도 신비로워. 이 송이보다도 이 향은 더 나요. 이야, 이거는 뭐, 어휴. 이건 좋은 거죠. 뭐.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맛을 봐야겠네요. 삼겹살 기름에 송이를 구우면 송이의 감칠맛이 배가 된다죠. 고기 귀하던 시절에는 돼지 비계에 구워서 드셨답니다. 자, 입에 침만 되지. 한 조각 먹어봅시다, 이제 그만. 안 익으면 어때? 익었어요. 다 익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거. 네. 네, 드디어 맛을 보네요. 나는 향이 좀 도는데 입에 씹히는 질감이 끝났죠, 그죠? 입안에 쫙 붙네. 아유, 고기 없이 송이만의 향을 느껴봅니다. 그냥 잡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렇게 드시면서 코로 숨을 쉬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향을 더 느낄 수 있어요. 이게 훨씬 맛있구만. 네. 저에겐 송이회가 제맛이듯 동대리 버섯꾼들에게도 최고의 음식이 또 있답니다. 채취하다 부서진 송이파지와 밤버섯, 쌀버섯 같은 잡버섯들을 골고루 넣고 끓이는 겁니다. 뭐 나날이 먹는 게 아니고 이따만큼 1년에 이럴 때만 먹는 거예요. 송이철에만 드시는 거예요? 성철에만 이게 먹을 수 있지. 연애 때는 뭐 힘들지. 이 시기만 먹을 수 있는 거라 특별 음식이지 이게. 갓 채취해온 버섯들로 끓여낸 송이파지, 잡버섯 백숙입니다. 이제 다 됐다. 다 됐어. 뚜가 사살 잘해. 싶어서. 시원하지? 국물 맛 좋다.
송이가 약간 찌개찌개하게 맛있네. 제대로 됐어. 산골의 장독대에는 늘 특별한 게 있죠. 이게 송이 된장지라는 건데 지금은 뭐 냉동실에도 넣고 막 이러는데 옛날에는 냉장 시설이 잘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염장할 수밖에 없었어.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소금물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맛있네. 이게 찢는 게 뭐, 한 개 먹어봐야 되겠구만. 맛이 들었나 안 들었나. 아이고 짭짤한 게 맛있네. 잘 됐어요? 맛있다. 송이 된장지는 반찬으로도 좋지만 호박 잎을 넣고 국을 끓여도 별미입니다. 산에 송이는 지천이고 냉장고는 없던 그 시절에 남긴 소중한 유산이죠. 능이는 데쳐서 호박과 함께 볶습니다. 사찰에서는 능이를 하늘이 내린 맛이라고 한다죠. 특유의 깊은 감칠맛 때문이겠죠. 송이밥이 됐어요. 아이고, 송이밥. 네, 송이밥. 송이밥은 어떻게? 네. 거기서도 밥에서 송이 냄새가 납니까? 네, 네. 나지. 송이밥에 송이 된장지 한 입. 네. 표정에서 맛을 느끼시나요? 하여간 음식은 짜기 맛있나 봐. 짜긴 짠데 맛있네. 이야, 이건 누가? 이건 1만 년 사람이나 먹는 거지 나 같으면 먹으면 안 돼. 산을 얼마나 타셨어? 아까 나도 반밖에 안 올라가는데. 네, 이건 이 버섯다는 생활하시면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면. 길을 잊어먹어가지고 경상도로도 내려가보고 여기는 여기가 3도 적경지니까. 3도 적경이니까. 네. 그러다가 산에서 길 잊어먹어서 뭐 강원도로도 갈 때도 있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아이고. 본의 아니게 3도를 누비셨네요. 백두대간의 허리 소백산은 삼국시대에는 삼국의 국경으로 영토 확장 분쟁이 많았던 곳입니다. 지금 충청북도 단양에서 넘어온 길입니다. 그 일로 가면은요, 경상북도 영주로 가고, 그 여기 개울 사이로 지금 양편을 서게 됐습니다. 저쪽 산등성이를 넘어가면 강원도 영월이 나온답니다. 충청북도, 또 강원도, 또 그다음에 경상북도 이렇게 3도를 품은 소백산은 그래서 더 다채롭고 매력을 품고 있는 것 같죠? 3도의 각기 다른 문화를 품어하는 소백산에도 네, 가을이 왔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 가던 선비들이 휘적휘적 걸어 넘었을 고갯길은 이제 단풍을 맞으러 온 등산객들의 몫이 됐습니다. 애들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 가족 다 동반해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그만 길이 좋아요. 비로사 절로에서 이제 지금 돌아서가 내려오는 길입니다. 아침 앞서 한 2시간 정도 자락기가 참 좋으네요. 공기도 좋고. 소백산 12자락길 중 죽게 9곡을 끼고 있는 1자락길. 권정자 씨와 네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이 길을 함께 걷죠. 조금만 내려가면 최초의 사익성 소원이 있거든요. 예, 그 소원에서 공부하던 선비들이 이 구곡길을 걸으면서 몸과 마음과 행운을 받았던 그런 길입니다. 조선 유학자들의 순례길이기도 했답니다. 점심 여기나 합시다.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이봐, 능이. 능이버섯이네. 능이버섯. 능이묵도 싸오고요. 맛있겠다. 능이해. 능이와 문어의 조합이라니 그 맛이 참 궁금하네요.
문어하고 능이하고는 궁합이라고 하면 돼요. 영주, 봉화 이쪽 사람들은요, 저 결혼식이나 뭐 초상집이나 잔치를 한다 그러면은 문어를 안 쓰면은 잔치를 그 집에는 못 했다 그래요. 문어를 써야 아 그 집 잔치를 잘했다. 이럴 정도로 문어가 유명한데 여기가요. 자, 소백산 잘할게. 와 맛있어. 근데 아삭아삭한 소리 나지. 능이는 진짜 이 맛에 먹는 거야. 야 맛있어. 자연이 주는 선물입니다. 네, 그러는 의미에서 감사.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숲속의 능이 도시락이라니 어느 고급 식당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산행을 마치고 친구들이 권종자 시내로 모였습니다. 능이에 대해 한 수 배우기 위해서죠. 와 이거는 엄청 크네. 마르면은 향도 더 진하고 또 요거는 보관이 한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이거 맡아보는 거 하고 요거 맡아보는 거 하고는 향이 달라. 한 맡아보래. 이게 향이 더 낫네. 그렇지. 이게 마르면은 향도 더 진하고. 능이는 말려도 맛과 향, 영양소가 변하지 않아 1년 내 보관이 가능하답니다. 음식을 할 때는 한 번 데쳐낸 후 하죠. 데치니 금세 새까만 국물이 우러나죠. 이 국물이 또 별미랍니다. 물 먹어봐. 이제 조심해서. 아 맛있어. 능이의 감칠맛은 소고기 육수 버금가는 맛이라죠. 참 맛이야. 다른 버섯은 이렇게 먹는 게 없어요. 잡버섯 같고 이런 거는 이렇게 안 돼요. 뭐 독 있고 이러니까 안 되고 요 능이버섯만큼은 차가 돼요. 능이 삶은 물이래. 능이물로는 묵도 합니다. 거칠게 갈아둔 메밀에 능이물을 붓고 세게 비벼서 메밀의 녹말을 빼내죠. 그것만 하면 묵이 이제 이게 너무 후러워서 안 되니까 요거를 이제 여기 메밀을 섞어서 메밀 하는 물에 요거 걸러서 능이를 넣고 그렇게 능이묵을 만들어요. 능이가 원체 귀한 거래 가지고 자주는 못 해 먹고 이렇게 귀한 손님들 오고 명절 다 오고 요럴 적에 한 번씩 해 먹어요. 어릴 때 약초방을 운영하셨던 아버지는 능이를 귀하게 여기셨죠. 가을이면 따서 말렸다가 중요한 날이면 꼭 능이로 음식을 하셨답니다. 이제 묵이 제대로 잘 됐나 안 됐나는 확인하려고 하면 요거 딱 세웠을 적에 여기 야가 딱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서 있는 거. 이렇게 되면 된 거예요. 중간중간 능이물을 부어가며 되직하게 완성한 반죽을 틀에 부어서 굳힙니다. 정말 쫀득쫀득해 보이죠? 독특한 향과 감칠맛 그리고 쫀득한 식감은 능이묵이 아니고서는 느낄 수가 없겠죠. 예전에는요, 귀한 능이를 여럿이 나눠 먹기 위해 주로 국으로 끓이셨답니다. 능이물에다가 요 메레치 좀 넣고 배추 넣고 옛날에는 풀국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끓여 먹었어요. 능이 풀국.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능이버섯 따 오셨을 적에 우리 엄마가 호박 넣고 이제 멸치 넣고 배추 넣고 풀을 풀었어요. 그렇게 밀가루를 풀어서 그렇게 끓여줬어요. 아버지가 산에 다녀오시는 날이면 온 식구가 둘러앉아 이 능이 풀국을 먹었죠. 와, 잘 끓는다. 와, 이 향이 막 끝내주네. 진짜 이거. 네, 이제는 밀가루 대신 칼국수 면을 넣고
부모님 대신 친구들과 그 따뜻했던 가을날의 추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소백산 자락길 곳곳은 아직 숲길이고 흙길이죠. 아이고 이 골짜기 여기. 근데 이런 맛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은 거예요. 아휴. 아, 여기가 지금 올라오면서 보니까 해발 600이나 700. 소백산 아래 첫 동네 달밭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여기도 버섯 만지시고 계시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가지를 깔고 송이를 넣어 더 신선하게 보관한답니다. 소나무 밑에서 자라니 그럴 법도 하죠. 솔나무 위에 얹어 있으니까 네. 우선 보기도 참 좋네요. 예, 그리고 또 솔잎에서 나는 향기 약간 같이 포함돼서. 예, 예. 네. 이 육회랑 같이 드시면 아이고 이거 또 아이고 지금 드시느라고. 맛있어요. 소백산 송이를 결대로 찢어 맛좋기로 유명한 영주 한우에 곁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먹기가 어려운데. 아니다, 그래. 귀한 거니까. 야, 가치가 있어요. 이건 내 입으로 얘기할 수 없어. 무슨 맛이냐고 묻는다면은 나는 입을 다물겠습니다. 이곳 달밭골은 숨겨진 비경만큼 숨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해방 후 정감록에 나온 십성지 중 하나인 이곳을 피난처로 삼아 월남한 이북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기도 했죠. 참 대단하신 분들이시네. 가구수가 지금 한 13가구 정도 돼요. 세 가구, 13가구. 예, 예. 근데 이렇게 뜨문뜨문 떨어져 사는 이유가 뭐죠? 옛날에 아마 여기 오셔가지고 전부 다 정착할 때 드문드문 이렇게 밭을 일으키워가지고 아마 그래서 지금도 70% 이상이 월남한 이들의 후손이죠. 아 이거요? 난 이게 무슨 판고인가? 집에서 좀 떨어진 은폐된 형태의 움집.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르군요. 야, 아이고. 아니 그래도 폭넓으네요. 전문가들은 피난 온 이북 사람들이 이 움집을 피난 시설로 만든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전쟁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전쟁 후에도 여기에 식량과 소금을 숨겨두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감자 창고가 됐지만요. 네, 아이고 혼자 이렇게 적적에 사셔서 아이고 참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은 목요일마다 봐요. 아, 목요일마다 보시는군요. 예. 그 6시 35분에 나오는 거. 네. 꼭 보디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한 70년. 사시면 70년 글쎄 그렇게 했습니다만 고향이 어디세요? 대한독도 구성. 평안북도 예. 구성? 예. 해방되고 고향 떠나 여기 산 지도 70년이 넘었습니다. 올해로 90, 고향의 것을 꼭 닮은 이화선 씨의 부엌도 세월을 입었습니다. 낯선 타향의 척박한 오지에서 화전을 일구며 살아온 지난 세월을 떠올려 봅니다. 말도 못하게 살았대요. 송이는 그래도 잡혔어요? 송이, 버섯. 송이야 옛날에 따서 갖게 따니까니 많이 먹었지. 이걸 많이 먹었어. 송이 많이 먹었어. 송이 때문에 이렇게 건강해지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말투가 변하지 않으시는 거 보면은 대단. 좀뭘 가져왔습니다. 나이 들어서 갖고.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이것도 봉당에 넣으시면 네. 이게 뭡니까? 가지순대요. 가지순대. 네. 아이고. 아니 그러면 우리 사모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저기 평안북도 저기 중하라는 데요. 아 평안북도에서 오셨구만. 예. 그러면 조금 젊으시니까 후반에 들어오셨겠구만요. 예, 우리 아버지 등이 엎혀져 왔어요. 하하.
가지 순대네요. 가지가 많이 나는 평양도 향토 음식입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에는 고향 음식만한 게 없었겠죠. 네, 이화선 씨도 참 오래간만에 고향의 음식을 맛봅니다. 네. 이북에서 해잡수던 음식을 가끔 해잡어요? 이제는 여기 여기식으로 다 여기식으로 나오시지? 젊은 사람들 하니까 이제 내가 안 하고 옛날에 해 먹었지. 네. 처음에 와서 해 먹었지. 이제는 아르떼에서 다 하니 뭐 이제 그렇습니다. 나이 많아서 참견 안 하죠. 네. 우리 한국인 밥상이 전세 여기저기 다 다녔습니다. 근데 못 가본 데가 역시 이북, 고향이신 평양,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 통일이 이렇게 안 되니 말이에요. 통일이 되면 한번 가보실 텐데. 돌아가시기 전에 통일됩니다. 건강하게 하셔야지. 오래오래 사세요. 발길이 쉬 떨어지지가 않네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랫집에서는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대나무 칼을 만들어 송이를 다듬을 거랍니다. 그러게요. 금방 따와가지고 향도 좋고 좋죠. 이런 거는 얼마나 컸을까? 며칠이나? 그런데 왜 대나무 칼인가요? 산채나 이렇게 산에서 나오는 식물들은 쇠가 닿으면 향이 죽고 거기에 이제 영양분도 이렇게 죽는데요. 저거 감자가 이쁘네. 음에 두니까 감자 골지 않고 싱싱하고 그대로 있네. 옛날에 생각이 났어. 이거는 숟갈로 갖고 옛날 방식이지. 얼굴에 전분이 튀어가지고 어릴 때 감자 깎으라면 그렇게 싫었어요.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래도 이게 더 정겹고 있지. 옛날 맛이. 불과 20년 전만 해도 감자는 이 마을의 주식이었죠. 송이국을 끓일 때도 감자와 호박으로 양을 불렸습니다. 송이나 능이 이런 거는 향이 강한 음식은 안 써요. 마늘이라든가 뭐 생강 이런 거는 그죠? 안 넣더라고. 송이 자체의 그 맛을 잃는다고. 맛과 향을 살리는 데는 맑고 담백하게 끓이는 게 좋답니다. 송이는 가장 마지막에 넣죠. 석뿌리는 많이 드셨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고 소주 한 잔 먹으면 맛있지. 송이 향이 그윽하게 피어오르네요. 소금물에 데친 능이로 산적을 할 거랍니다. 소고기 먹고 체했을 때 능이 따려 물어 먹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화가 잘 돼서 장내리 간다고. 소화도 잘 되지만 능이의 쫄깃한 식감도 소고기와 퍽 잘 어울리죠. 귀한 음식이니만큼 명절이나 제사 때는 꼭 이 능이 산적을 올립니다. 이곳 사람들은 소백산에 기대어 삽니다. 봄에는 나물, 가을에는 버섯, 산의 풍성함이 한솥에 어우러졌네요. 밥 잘 됐다. 향도 좋고 그랬다. 향도 좋네요. 아이고 잘 됐네 아주. 송이 곤들의 밥은 이 동송이를 박은 고추장으로 비벼야 제맛이라는군요. 송이의 맛과 향이 밴 고추장은 맛이 일품이죠. 밥 위에다가 장아찌 한 개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요? 주세요. 네. 이건 뭐라고 무슨지? 이게 송이 고라 장아찌예요. 장아찌. 네. 이게 조그마한 송이를 가지고 고라라 그러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장아찌를 이렇게 담았다가 겨울에 또 이렇게 꺼내서 먹기도 하고 귀한 손님 오시면 대접도 하고요. 이게 호박 뭐라죠? 애호박찌개요. 송이찌개. 애호박 송이찌개. 네. 송이하고 호박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호박하고 궁합이 최고가. 네네. 이거
호박찌개 맛있다. 맛있죠. 맛있죠. 이 소백산이 지금 옷에 저희도 이제 풍겨서 이제 피어나는 건 사람을 살리는 산이라 그래요. 사람을 살리는 산. 예, 예.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전쟁이 나든 홍수가 지든 지진이 나든 이런 건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장소다. 예, 예. 이런 얘기죠. 옛날 뭐 아마 6.25 때도 별로 이제 그걸 못 느끼고 사시다더라고요. 네, 코소리만 듣고. 농사를 안 지어도 산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달이 지면 여명이 밝아오는 법이죠. 길고 격렬했던 여름은 고운 가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주 임곡리의 가을은 붉은 사과빛입니다. 소백산 자락 해발 400m 고랭지에서 자란 사과는 일교차가 커 당도가 높죠. 임곡리 세 남자가 과수원 일을 제쳐두고 산을 오릅니다. 버섯철에는 사과보다 버섯 따는 게 우선이죠. 너무 뾰족하게 하지 말고요. 야, 짝대기를 어떤 걸 만드는 거에 따라서 오늘 따나 못 따나 이게 결정되는 거다. 자,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뭐 꼬불꼬불한 걸 이런 거 했나 좀 매끈하고 이쁜 걸 좀 하지. 좋은 거. 에이그 따듬은 솜씨도 이 나무가 옛날에 그 우리 저 조상들이 이 탈곡할 때 이 저 도리깨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쓰는 나무래요. 그래서 이게 잘 풀어지지 않아 야무러서. 송이 캐는 이들은 송이를 영물이라 한다죠. 자라는 조건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옛날엔 참 일이 참 잘 났었는데. 사람 손을 타서도 쇠가 닿아도 안 되고 바람, 햇빛, 습도도 맞아야죠. 가만 보자. 아이고 이건 까치버섯 아닙니까? 아 귀한 거. 송이하고 송이날찌개 같이 나는 버섯입니다. 이게 보기는 시커매도 이게 맛은 쫄깃한 게 참 좋아요. 오. 어이구 이거는 가문데도 예 많이 컸네. 여기 또 하나 있네. 여기 또 하나 있어요. 네, 송이는 아니어도 귀한 까치버섯이 좀 나오니 힘이 나겠습니다. 비가 적어 올해는 버섯이 더 귀하네요. 이렇게 산을 헤매다 보면 별일이 다 있답니다. 이게 지금 돼지가 이게 목욕했는 터거든요. 여기가 이게 잠이 들었는데 뭐 장결에 뽀스락뽀스락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시럭거리면 뭐 확 나오는데 보니까 한 저쯤 한 5m 전방에 산돼지가 이빨이 일어난 놈이 요 하관이 쫄짝하게 이렇게 뻗었는데 이렇게 탁 나와가지고는 내 눈하고 정면으로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이놈 돼지가 쾌 그러면서 쾌 방향을 트는 거예요. 한 5m 전방에서. 그러면서 쫓겨가는데 콕 하면서 쫓겨가는데 금방 그냥 저 위에까지 그냥 번개가 쳐 쫓겨가는 거예요. 그저야 이제 그 겁먹었던 마음이 아이고 저놈을 잡을 수가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 사람 마음이란 게. 아이고. 돼지를 그때 잡았어야지 그걸. 아이고 잡기는 갈 때는 저런 눈 딱 마주쳤으면 내가 죽나 어떻게 다리 하나 잘리나 이 생각만 들었지. 아유 잡았으면 포식했을 텐데. 오호. 오라. 요. 낙엽 사이에 이건 몇 개 났는데? 아이고야. 아이고야. 운 좋게 능이 군락을
찾았습니다. 요즘에는 송이만큼이나 값이 나간다죠. 야, 이거 내가 따는 건 내가 가지고 가도 되나? 안 돼. 안 돼? 네,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지요. 귀한 건데. 이거 참 귀한 건데 진짜 이거. 깊은 산속 능이는 상처를 낫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죠. 구렁이가 상처를 입으면 능이버섯 그늘을 찾아가 또아리를 튼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뱀이요. 이게 큰 거에는 그 밑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뱀 색깔하고 비슷해가지고 이 밑에 이 뱀이 들어가 있어도 잘 안 보여요. 큰 거는 막 이만하거든. 지금은 송이만큼 귀한 대접을 받지만 예전엔 달랐죠. 돈도 안 됐어 이거는. 옛날에는 그냥 뭐 따가지고 막 아주 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이 국수나 해 먹고 뭐 이렇게 무쳐 먹고 이랬는데 요즘 사람들이 능이 그러니까 지금은 능이가 송이값하고 버금가. 아이고 이게 옛날이여. 송이 그쪽에 있나? 저쪽으로 가시라. 과연 귀한 송이를 보게 될까요? 네, 소백산 송이는 다른 지역의 것보다 크기는 작아도 씹는 맛이 좋고 향이 진해서 아주 인기랍니다. 깨지지 않게 정성을 다합니다. 아유, 비록 좀 작지만은 뭐 그나마 오늘 송이 구경은 하네요. 갓 채취한 송이는 생밤처럼 육질이 탱탱하죠. 솔직히 용돈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산에 와서 그날 송이 몇 개 따면은 그게 큰 저거죠. 초등학교 제가 한 5학년 때 한번 따라온 기억이 있었어요. 따라와가지고 송이 한 5냥을 따가지고 우리 수학여행 가는데 그 용돈으로 가지고 간 적도 있고.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숲에 소나무가 사라져가니 송이 찾기도 힘이 듭니다. 송이 땄다. 야, 용사. 원래 뭐 이 정도면 뭐. 송이 세 뿌리 땄네. 네, 그래도 용케 많이 땄네요. 사과 따니까. 아이고 예. 수고 많네요. 많이 땄어요. 많이 땄죠. 자랑한 김에 사과밭 만찬을 준비합니다. 송이 장작구이를 할 거라는데요. 이거 찢어가지고 요 사이에다 소금을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송이 자체의 맛을 온전히 즐기기엔 이 장작구이만한 게 없다죠. 열을 직접 가하면 송이가 품고 있는 풍미와 향이 배가 된답니다. 어디 잘 구워졌나 맛을 볼까요? 친구 할머니 어디 갔나? 맛있다. 송이를 신선의 음식이라고 한다더니 결결마다 스민 은은한 솔향기가 우아하게 입에 감깁니다. 이 향. 난 말할 시간도 없다. 근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맛있죠? 요 시기
요 1년 365일 중에 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요 때밖에 못 보는 거라 이건 재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맛을 못 잊어 가지고 새벽부터 그 허부적거린 거예요 이게. 송이를 딴 날이면 꼭 함께 따는 게 있답니다. 어라, 이거는 박 아닌가요? 송이 들어가는 데는 박이 들어가면 다 맛있어요. 밥하고 송이하고 밥을 해도 맛있고 박탕을 해도 여기는 이게 없으면은 제사 때 안 되는 줄 알아요. 두 조각이나 따오셨네. 오, 많이 땄네. 아이고, 아직 손톱도 안 가셨어. 이거를 안주 열여서 네, 열여서. 그냥 껍질까지 참 속까지 먹어도 되니까. 속까지 먹어도 돼요? 응. 그래가지고 이 크면은 또 다 벗겨내야 되고 이러니까. 소고기를 냄비에 볶습니다. 다 볶아지면 물을 넣고 육수를 내죠. 거기에 박을 넣으면 소 육수에 박 맛이 더해져 한층 시원한 맛을 낸다는군요. 헌데 귀한 송이 껍질은 왜 벗기시죠? 가능하면 벗겨서 별도로 여면은 당도 더 맑고 좋아서 저희는 이렇게 예서부터 이렇게 해 먹었어요. 알맹이는 결대로 찢어 국에 넣고 껍질은 껍질대로 향 내는 데 쓰죠. 밥에도 박을 넣으시네요. 소금과 들기름으로 간을 맞추고 한 번 더 끓인 다음 뜸들기 전 송이를 넣는답니다. 이렇게 하면 밥이 뜸드는 동안 송이가 열과 수분에 데쳐져 탱탱한 식감이 살아난답니다. 네, 이 사과는 뭐 탓이라는 거죠? 아, 이거 김치. 겉절이 하는데요. 사과 녹으면 상큼한 게 맛있어요. 한쪽에서는 능이를 데칩니다. 이 능이물을 내기 위해서죠. 아이고, 아주 진하죠. 겉절이에 능이물을 넣으시네요. 더 넣어야 되잖아. 보관이 조금 오래되는 편이에요. 이게 방부제 역할을 해서 그래서 겉절이 같은 거 할 때 조금씩 섞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능이물을 넣으면 쉽게 무르지 않는답니다. 은숙 씨 어머니의 비법이죠. 이제 능이물을 조금 더 열. 그은한 게 맛있겠다. 고춧가루는 됐어요? 됐어. 다 이제 너무 빨아도 못 써. 이제 간 보일까? 능이와 사과라니 맛이 어떨까요? 고만고 맛있어. 능이물은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해서 감칠맛도 배가 된답니다. 손질합시다. 일로 앉았어. 일로 앉아. 일로 와. 나 이거. 이게 없어 이거. 네, 아까 그 까치버섯이네요. 아는 사람은 꼭 다시 찾는 진미랍니다. 송이, 능이, 이 못버섯 이런 중에는 벌레가 제일 안 먹는 게 못버섯이에요. 깨끗하지? 깨끗해요. 까치버섯도 일단 데쳐서 써야 합니다. 다른 버섯보다 쫀득쫀득하죠. 네,
얼마나 찰진지 그 식감 때문에 고무버섯이라 부르기도 하죠. 까치버섯은 고추장에 묻혀야 제맛이 난다고 합니다. 여타의 버섯과는 달리 해조류 향이 나서라죠. 넉넉하게 들어가 놓으니까 맛있다. 고소한 게 아주 진짜 맛있네. 특유의 향과 식감은 한 번 맛보면 잊을 수가 없죠. 소백산의 가을이 한 장에 담겼습니다. 자, 모두 드세요. 고맙습니다. 송이 박밥 한 술에 새벽부터 버섯 단 피로가 싹 가십니다. 맛으로도 향으로도 이 가을 버섯만한 음식이 없죠. 이 향기, 소백산이 주는 푸짐한 이 선물, 자연의 선물, 천연 불구하고 그냥 막 개걸스럽게 먹었어요 지금. 아주 맛있게 먹는 거예요 지금. 버섯이 많이 나가지고 또 돈도 벌고 이웃 간에 좀 버섯도 많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누는 마음은 더 진한 향기가 되는 법이죠. 소백산의 풍성한 가을 향을 담뿍 안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소백산 작별입니다. 네, 간이역 바람이 아주 솔솔합니다. 이 시원한 바람 탓일까? 가을엔 왠지 어디로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럴 때는 어머니 품 같은 소백산 줄기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또 다른 밥상을 찾아오려는 것 떠나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